그렇게 크립에 질려버린 라디오헤드가 크립을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창고 속에 처박아 버리죠. 그런데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크립은 라디오헤드의 100% 창작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크립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로부터 표절 시비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오늘의 명곡은요, 라디오헤드의 크립입니다. 제가 만든 커버 영상이 있는데요, 우측 링크를 타시고 커버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은 이 영상을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명곡 라디오헤드의 크립 뒤에 숨어있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작입니다. 라디오헤드는요 1992년 9월 21일 날 크립을 첫 싱글곡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신생 밴드가 낸 곡치고는 꽤 많이 유명해졌었던 편이지만 바로 대박이 나진 않았습니다. 다음 년인 93년도에 재발매를 거두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래도 그 대단한 명성에는 걸맞지 않은 영국 차트 7위 그리고 빌보드 차트 34위에 머무르면서 아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크립이라는 곡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헤드 본인들은 그 크립을 연주하기를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헤드가 크립을 싫어한다 라고 소문들이 많이 났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993년에 라디오헤드가 파블로 허니라는 첫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그 안에 크립이 수록곡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크립이 큰 흥행을 이루면서 라디오헤드도 함께 유명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기존 아티스트였던 몇몇 사람들의 순회 공연을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서포트 공연 같은 걸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크립만 주구장창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헤드는 이 같은 현실에 매우 분개하고 말죠.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오브라이언이 그때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똑같은 4분 30초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꼈다. 사람을 매우 멍청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했고, 크립이 너무 경멸스럽기까지 해서 크랩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크랩은 쓰레기 같은 것,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정도로 크립이 경멸스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보컬 톰 요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라디오헤드가 한 곡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절망적이었다. 우리가 순회 공연에서 그들을 서포트해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에게 재갈을 물렸다. 우린 정말 거의 해체될 위기였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 현대음악 문화에서 일하는 것은 반복적인 시간에 반복적인 연주를 하는 것이고 작은 순간들을 평생토록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모두가 아티스트에게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우리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지 반복적으로 플레이하는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Radiohead sucked Satan's cock 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거칠고 강한 표현이라 그냥 단어 뜻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sucked는 이제 사탕 같은 거 빨아먹을 때 빨다의 표현이고요, Satan은 이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Satan's, 악마의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커크는 이제 비속어로 남성의 성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말하길, 마지막 순간에 크립을 부른 밴드로 기억되지 않도록 전진하는 일만이 남았다 라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죽기 전에 라디오헤드 걔네 크립 부른 밴드 아니야? 라고 기억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97년 몬트리올에서 이제 공연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관중들로부터 크립을 연주해달라는 요청을 듣고서 관중들에게 한마디 하게 됩니다. Fuck off, we're tired of it. 꺼져. 그 노래라면 우리 질색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중들이 정신지체가 있다면서 관중들을 묵살하기도 했죠. 그렇게 크립에 질려버린 라디오헤드가 크립을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창고 속에 처박아 버리죠. 그 이후 라디오헤드 공연에 크립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품고 갔지만 아쉬움만 가지고 돌아와야 했던 것이 숱하게 벌어졌고 불만을 품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데요.
그렇게 약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1년이 됐죠. 영국 옥스포드에서 42,000명이 모인 거대한 규모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다고 해요. 라디오헤드 음악 특성상 비 오는 날이 잘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라디오헤드의 공연을 보는 매력적인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레파토리를 다 채워나가고 마지막 앵콜곡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라디오헤드가 앵콜곡으로 정해놓은 곡은 모션 픽처 사운드 트랙이라는 곡이었는데요. 그 곡을 시작을 하고서 갑자기 악기 하나가 들어와야 될 타이밍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톰 요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비가 고장났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장비에 문제가 생긴 거를 감지를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Something a little older. 좀 더 오래된 걸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크립을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2,000명이 비를 맞으면서 크립을 함께 따라 부르는 장관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이 됐죠. 9번째 앨범 A Moon Shaped Pool이 발표가 됩니다. 앨범을 발표하고 또 이제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공연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느 때처럼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중 중에 한 사람이 공연 내내 지치지 않고 크립을 연주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계속 크립을 요청하는 관객을 보고서 톰 요크가 약 올려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This is for the funny guy shouting creep in the back. Only to shock you we do that. 여기서 톰 요크는 공연 내내 크립을 외쳐댔던 관객을 위해 이 곡을 연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립을 연주할 것이라고 예상하죠.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보니 크립이 아님을 감지합니다. 여기서 라디오헤드가 연주한 곡은 Give Up the Ghost라는 곡입니다. 시도해봤자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멈춰라 라는 표현이죠. 곡이 끝나고 톰 요크는 다시 한번 그 관객을 놀립니다. 마치 크립을 연주할 것처럼 살짝 인트로를 연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놀리기도 하죠. I'm scared. 그 사건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밴드원들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하고 싶을 때만 연주해보자. 반응이 어떤지 보고 어떤 느낌일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크립을 다시 연주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17년에 기타리스트 오브라이언이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립은 좋은 노래다. 마땅한 이유로 연주하면 아주 좋다. 우리는 상업적으로 느껴지기 싫어서 이 곡을 연주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우린 연주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옆에 바로 톰 요크가 있었는데 톰 요크는 약간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요번 연에 크립을 한두 번 연주했다. 하지만 가짜라고 느껴지는 순간 연주를 멈출 것이다. 가끔은 멋질 거지만 그게 아닌 순간에는 중간에 멈추고 아니야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2년 동안 거의 연주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립을 연주한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러머 필립 셀웨이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던 사람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립은 우리 밴드와 음반사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줌으로써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음악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다. 단지 멤버들은 더 탐구하고 싶은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바람에 라디오헤드 밴드에게는 큰 행운이자 불운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곡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톰 요크는 대학 시절에 한 여자에게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짝사랑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기타리스트 그린우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톰은 당시 절망적이었다.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봤기 때문이다. 2, 3년 전 톰은 당시 그녀를 며칠에서 몇 주를 따라만 다녔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오헤드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여성을 자신이 넘볼 수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고 자주 가던 바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취기가 올랐을 때 말할 용기가 났었고 그동안 자신이 따라다녔음을 그녀에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서 까무러쳤다고 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톰 요크가 이제 그 당시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난
아주 강한 집착을 하고 있었다. 그건 약 8개월간 지속됐었고 결과는 더욱 나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그 여자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집착이 크립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크립은 라디오헤드의 100% 창작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크립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로부터 표절 시비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알버트 하먼드라는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1972년에 그가 쓴 노래 The Hollies라는 팀의 The Air That I Breathe 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크립과 매우 유사한 코드 진행과 멜로디 진행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이 나온 것을 듣고 알버트 하먼드가 이거 내 곡 따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표절 시비를 걸게 되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톰 요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바로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야, 이 노래 너 뺏겼지? 얘기해봐 라고 하니까 톰 요크가 나 좀 참고했어 라고 인정을 하면서 깔끔하게 저작권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저작권을 분배를 했고 그 뒤로 이제 아무 탈이 없었고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가수 라나델레이가 Get Free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Get Free가 크립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라디오헤드 측 관계자가 표절 시비를 붙였는데요. 그 당시에 대해서 라나델레이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Get Free는 크립과 관계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요구하니까 40%까지 로열티를 올려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헤드 측은 100%를 요구했다 라고 이제 트위터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헤드 측은 100%를 무작정 요구한 적이 없다 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요. 어쨌든 표절 시비가 붙은 이상 법정 싸움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 싸움이 이제 끝나고 나서 라나델레이의 한 공연 중이었습니다. 팬이 Get Free 좀 연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re you saying get free? Are you fucking sure? 그랬더니 라나델레이가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원할 때 Get Free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Get Free를 이제 공연을 한 것입니다. Well, fuck. I mean, now that my lawsuit's over, I guess I can sing that song anytime I want, right? 그렇게 이제 공연 중에 발언한 것이 퍼져나가면서 라나델레이가 승소했나 보다 뭐 이렇게 소문이 전해졌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라나델레이가 Get Free라는 곡을 아예 ASAP라는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ASAP는 이제 미국의 뮤지션, 작가 그리고 출판가들이 저작권 등록하는 겁니다. 거기에 등록을 아예 안 해버리면 이 곡은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자기 노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전에 라디오헤드에게 크립 가지고 표절 시비를 붙였던 알버트 하먼드가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Hollies의 노래 The Air That I Breathe의 회사가 라디오헤드의 크립과 우리의 노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걸고 그들은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직했기 때문에 우린 모든 것을 원해 라는 말을 듣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린 아주 조금만 받고 말았다 라고 라디오헤드 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신이 라디오헤드 크립에 대해서 표절 시비를 붙였을 때는 라디오헤드는 깔끔하게 인정했다. 그래서 나는 몇 %만 받고서 끝냈어. 근데 너 자꾸 너가 그냥 혼자 했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국 BBC 라디오 1에서는 이 곡이 너무 우울하다고 송출시키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용어로는 가사에 fucking special이라는 가사를 very special로 수정해서 내보냈습니다. 후에 톰 요크가 그거를 그렇게 수정해서 부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곡이 분노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러스 파트가 나오기 전에 기타 노이즈가 3번이 나오는데요. 라디오헤드 기타리스트 그린 우드가 이 노래가 너무 부드럽고 사랑 노래 같고 아름다운 것이 너무 싫어서 거기서 아무거나 잡고서 그냥 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내후려 쳐버린 게 크립의 아이덴티티가 완성이 되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기타리스트 오브라이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타 소리는 조니가 그 노래를 망쳐놓으려고 한 소리다. 그는 처음에 우리가 그 곡을 연주했을 때 아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망치려고 시도했고 그것이 그 노래를 만들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크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명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곡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라디오헤드는 그 곡이 자신들의 불행인 것 마냥 싫어했었죠. 라디오헤드는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고 삶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었던 그런 밴드였었는데요. 크립의 그늘에 가려져 다른 곡들의 방해가 된 것을 굉장히 꺼려했었죠. 하지만 어쩌면 크립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으로는 크립이 없었어도 가치를 인정받는 밴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 이만큼 넓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라디오헤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다른 곡들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곡을 듣게 해준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크립이 했다고 봅니다. 한 밴드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로 만들어 주었고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줬지만 정작 그 밴드는 미워했던 애증관계 같은 노래 크립.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You know, when this long night will fade away, and we go back to our old ways, two perfect strangers in disguise. When the sun is going to stretch its arms on the road, turn us again with his shrill call into perfect strangers in disguise.